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입했습니다. M1 프로 들어간 제품이고요. 네, 사실 좀 구입하기까지 생각보다 조금은 큰 용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소비에는 이유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보나 제품 성능 리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소비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게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코너같이 좀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제 꼬임에 넘어가서 갑자기 계획이 없던 기기부터 자동차까지 사신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네, 이 이야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비나 우리가 뭔가를 지른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다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이야기는 제가 이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지난 2019년 12월에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한번 샀었죠. 그때 이제 스스로 크리스마스 선물 겸 또 2020년을 더 열심히 일해보자 라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코어 i9이랑 레디언 RX 5500M 여기다가 메모리까지 다 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 했던 맥북 프로 16인치를 한번 샀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조금 주제가 넘는 너무너무 고성능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었죠. 그때도 이유가 있었죠. 사실 그때 명분은 영상 유튜브 채널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1년에 한 3분의 1 넘게 많게는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보냈던 시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꿈만 같죠. 월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가 다시 다음 주에 호주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갔다가, 물론 당시에는 그 과정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몸보다 힘들었던 게 이 컴퓨터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일들을 다 해치워야 됐는데, 글도 그리지만 또 영상 편집은 굉장히 또 서툴렀고요. 또 욕심은 많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영상들 보시면은 눈에는 안 띄지만 이것저것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색보정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편집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주력으로 썼던 맥북 프로 13인치 2017년 모델이었는데 듀얼코어였고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는 모델이었는데, 그거는 좀 굉장히 버거웠죠. 그런데 욕심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편집 기술들을 나름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컴퓨터가 못 받아줬죠. 근데 문제는 그 맥을 이렇게 야심차게 구입해 놓고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맥을 받자마자 2020년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행사에 갔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해외는커녕 외부 출장 갈 일도 없어졌죠. 집에서는 굳이 그 노트북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맥미니에 eGPU 연결해서 잘 썼고요. 외부에서 간단한 글쓰기 이런 거는 16인치 랩톱도 좋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더 생산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사놓고 거의 안 썼습니다. 충전 사이클이 10이 안 됐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민 하다가 지난 1월에 눈물을 머금고 이거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새 제품 그대로 팔았습니다. 구입하신 분이 일러스트로 디자인하시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가져가셨어요. 좀 속은 쓰리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고 그대로 썩이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기기한테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기기를 잘 쓸 수 있는 분이 가져갔으면 했는데, 이 기기의 성능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걸 잘 쓰시는 분이 가져가셔가지고 그 뒤로도 이제 몇 번 메시지 주고받곤 했는데 굉장히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도 손해는 보긴 했지만 그래도 끝이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사람 욕심이 그렇죠. 갑자기 주변에 이 신형 맥북 프로를 사는 사람들이 슬슬 나타나고 또 그분들이 바람을 넣습니다. 친한 형님분이 계시는데 새 맥북 프로 없는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이런 농담도 하시고, 사실 이 제품이 좋은지 몰라서 안 사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리뷰도 했었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인치를 한번 샀다가 묵힌 경험이 있어서 더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 지금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지름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질렀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려서 받았는데요. 이게 성능
때문에 샀냐, 뭐 성능 어떻냐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절대 성능 때문에 산 건 아닙니다. 저는 그 2020년에 또 성능에 대한 고민을 다시 끌어안고 맥북 프로 16인치를 썩히는 가운데 이 M1 맥북 에어를 샀었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 성능이 넘쳐나요. 욕심을 좀 부려봐도 이 M1 프로세서는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이 맥북 에어에는 냉각팬이 없기 때문에 오래 돌리면은 열이 나면서 이제 스로틀링이 생긴다는 거, 이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일하는 안에서는 스로틀링이 일어나기 전에 인코딩이 다 끝납니다. 네. M1 프로요? 맥스요? 저 리뷰할 때도 다 써봤는데 저는 아마 이 신형 맥북 프로 옵션에 그냥 M1이 있었으면은 저는 그걸 골랐을 겁니다. 물론 뭐 고성능을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쓰는 한도 안에서는 이 M1과 M1 프로를 잘 구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뭐 파이널 컷 프로도 그렇고 뭐 로직 프로도 그렇고 아이워크, 뭐 포토샵까지도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뭐 제가 컴퓨터를 잘 못 써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성능 그런 부분보다도 이 신형 폼팩터에 대한 기대는 이 모니터, 키보드, 그리고 SD카드 리더기를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중심은 모니터인 거죠. 디스플레이인 거죠. 이게 바로 리뷰 끝나고 제품을 돌려보낸 다음에 바로 이제 눈앞에 어른거렸던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거든요. 미니 LED랑 120Hz로 재생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죠. 이게 생각보다 역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화면이 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끄럽고 색을 더 진하고 또렷하게 표현해주는 게 이렇게 보는데 피로감을 굉장히 덜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 미니 LED 물론 뭐 영상 볼 때 좋고요, 뭐 색감, 콘트라스트 다 좋죠. HDR 보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디스플레이에 꽂힌 이유는 뭐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까만 화면에서 글 쓰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뭐 밤에 불 꺼놓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오는 느낌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까만 화면에서 기존 디스플레이에는 뒤에 백라이트가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죠. 근데 이 신형 맥북 프로는 검은색 부분은 LED를 꺼버리면 정말 까맣게 나오니까 글씨 있는 부분만 하얗게 이제 글씨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에 훨씬 집중할 수 있고요. 눈 피로나 이런 것도 덜하고 뭐 이런 거 다 핑계고 사실은 그냥 보는 게 즐거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는 과정이 훨씬 즐거워지게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업무 환경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스피커는 크게 듣는 것도 좋지만 일할 때 이렇게 라운지 음악 같은 거 아주 작게 틀어놓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것도 일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얘는 스피커를 두 개를 서로 맞붙여서 진동을 상쇄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포스 캔슬링 스피커라고 하는 건데 이 노이즈 캔슬링처럼 이 음파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반대편에 있는 스피커로 상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손을 여기 팜레스트에 얹어 놓죠. 근데 여기 음악을 틀어놓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쿵쿵쿵쿵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뭐 그거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 캔슬링 스피커가 들어간 제품들은 그런 진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대 2019년 맥북 프로 16인치에 들어갔었고요. 제가 그거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리가 노트북에서 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나는 것처럼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이 SD카드 리더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편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세대 맥북들 뭐 USB-C만 뭐 4개 들어있는 뭐 그런 제품들 저는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포트에 넘어갈 거였고요. 뭐 여기다가 뭐 젠더를 쓸 수도 있었고 뭐 액세서리도 그걸로 다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됐죠. 근데 하나가 해소되지 않는 게 이 SD카드 리더기였거든요. 리더기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냥 카메라에서 SD카드 빼서 꽂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또 마침 그 신형 맥북이 나온 이후로 뭐 제가 유튜브 영상 시작하면서 카메라에서 뭔가를 그때그때 빼야 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번거로움이 굉장히 피부로 와닿았었거든요. 사실 간단하죠. 그냥 빼서 여기다 낄 수 있으면은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요만큼 배터리를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정말 1시간씩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리더기가 들어가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거 하나로 굉장히 일하는데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달려있는 풀사이즈 HDMI 포트, 이것도 뭐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긴 한데 이것도
뭐 필요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특히 이제 외부에서 발표나 강연할 때 꼭 젠더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가끔가다 제가 꿈에서 강연에 갔는데 제가 젠더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맥을 연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막 그런 무서운 꿈을 꿀 때도 있는데 네, 이 신형 맥북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젠더가 젠더 따라서 다른데 뭐 좀 싼 젠더들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는 4K 30프레임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이 포트로 4K 60p 나옵니다. 네, 근데 모니터 연결은 좀 한번 해보고 안 합니다. 그냥 이게 더 좋아요. 결론적으로 이 새 맥북 프로는 저한테는 성능보다는 폼팩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컴퓨터는 그냥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보통 아이맥 살 때 많이 하는 경험인데 맥북 프로에서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취향이긴 하지만 디자인은 저는 이전 세대가 좀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터치 아이디가 없는 것도, 여기 터치바가 빠진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쓰는 동안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여기에 매듭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을 쓰시던 분들이 이 맥북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 그런데 망설여진다 하시면은 저는 14인치 기본형을 추천드립니다. 8코어 CPU에 14코어 GPU 들어갔고요. 512GB 들어간 모델 269만원짜리, 이게 가장 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2만원 정도 보태면은 기본 67W 어댑터를 96W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옵션 정도면 딱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67W 어댑터도 괜찮습니다. 이게 충전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게 배터리에도 무리를 좀 덜 주겠죠. 아무튼 뭐 이 정도 스펙이면은 맥을 쓰시는데 아마 90% 이상 충분할 거고요. 뭐 영상 편집을 시작하기 위해서 맥을 살려는데 어떤 거 사냐라고 하실 때 좀 무리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 위에 모델들, 특히 뭐 M1 Max에 메모리 뭐 32기가, 64기가 이렇게 올려서 쓰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사는 물건에 가까운 거고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스펙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14인치 프로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그 아래에서 13인치 프로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인치 맥북 에어 기본형에다가 그래도 SSD는 512GB로 올리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메모리도 뭐 괜찮으면 올리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메모리도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셔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 맥북 프로를 사게 된 이야기부터 간단한 추천까지 해봤습니다. 이 맥북 프로에 대한 성능은 제가 사실 이전에 영상을 찍어놨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편집을 못했는데 그걸 다시 편집을 해서 이야기 다시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이야기들이 좀 더 있어서 쓰면서 이 맥북 프로 16인치에 대해서 이야기도 꾸준히 계속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